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아주 젊은 데다가 저 나이에 운 좋게 금수저를 물어서 돈까지 많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세상 물정 모르고 순박하기 그지없는 대학 초년생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남녀지만 첫 만남부터 불꽃이 튀더니 이내 사랑에 빠집니다.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영락없이 흔해 빠진 판타지 로맨스지만 한 가지 색다르고 자극적인 요소를 넣어 초대박을 터뜨린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입니다.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원래 트와일라잇의 팬픽으로 시작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팬픽 중 일부가 그랬던 것처럼 트와일라잇의 주인공 두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인 상상력을 가미하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그게 우여곡절을 거쳐 정식으로 출간되자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니 상상을 초월하지 않나요? 그런 소설을 놓칠 리 없는 할리우드는 몇 년 전에 기어코 3부작으로 영화를 제작했고 지난주에는 마지막 편인 50가지 그림자 해방이 개봉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는 제가 리뷰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페북에서 제 영상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쌍욕을 동반한 리뷰가 될 수도 있다는 예고까지 했었죠. 개봉 전부터 저런 소리를 한 건 이 편이었던 50가지 그림자 시면이 말도 못할 정도로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극도로 꺼리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였습니다. 3편도 별다를 것 같지 않아서 선전포고를 했던 건데 의외로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수준은 아니어서 참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왠지 아쉬워서 왜 이 영화가 짜증나는지에 대해 몇 마디 떠들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1편은 세간의 혹평에 비하면 그나마 재미있게 봤습니다. 본디 영화라는 건 훔쳐보기의 심리를 동반하기 마련이니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거기에 딱 부합하는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몰랐던 SM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이 꽤 흥미로웠거든요. 아니 뭐 그렇다고 또 제가 그걸 보면서 따라하고 싶은 욕구 같은 게 생겼다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몰랐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신선한 경로였다 뭐 이런 겁니다. 괜히 또 데드풀 예고편을 보고 있어 했던 말을 떠올리시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엔 두 사람이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눌지 기대되는 건 저뿐인가요? 네네, 여러분은 다 성인군자고 저만 변태입니다. 1편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았던 데 반해 2편을 보면서는 질색했습니다. 당초에 영화로 만들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1편을 볼 때는 신세계에 빠져서 눈치를 못 챘던 건지 2편을 보니까 스토리텔링이란 것도 없고 캐릭터 묘사에는 눈꽃만큼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영화로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SM을 즐기는 사람들은 SM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고 반발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SM 자체가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폭력인 마당에 영화가 그걸 대중에게 퍼뜨리고 이용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을 끌어들일 것도 없이 그냥 입니다. 도대체 각색을 누가 한 건지 갈등이라는 걸 갖다 붙이기는 좋아하는데 말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합니다. 갈등이 형성되고 해소되는 데 필요한 과정은 매번 날로 먹으려고 하니 대체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건 3편도 마찬가지라서 도무지 긴장이라는 걸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없습니다. 물론 어차피 이 영화는 섹스와 SM을 보라고 만든 건데 뭘 바라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왜 쓸데없는 설정과 이야기를 덕지덕지 붙인 건가요? 원작은 안 받고 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안 생기니 제외하고 영화에는 엄연히 그런 게 군데군데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막말로 이야기라는 게 없으면 포르노를 보고 말지 왜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메이저 영화로 만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엉망이니 짜증이 치미는 겁니다. 하다못해 요즘은 포르노에도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더군다나 여자 주인공은 막말로 완전 또라이입니다. 흔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표현하지만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은 도를 넘어서 제멋대로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어쩌란 건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자 주인공이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SM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명분이랍시고 감성팔이까지 하는데 개소리도 그런 개소리가 없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사연을 늘어놓으면서 가슴 아프고 로맨틱한 연애로 포장하려고 하니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설마 원작도 이렇게까지 개판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여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만한 통로가 없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하지만 영화만 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차라리 트와일라잇이 훌륭한 걸작으로 볼 만큼 이 영화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못 볼 최악입니다. 이 시리즈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직도 보수적인 사회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고리타분한 분석을 들먹일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도 TV에서 숱하게 보는 막장 드라마의 공식을 고스란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남녀 주인공의 설정부터가 그런데 진짜 지겹게 봤던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펴는 신데렐라의 신화를 에로틱한 버전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3편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의 돈지랄로 가득합니다. 그 와중에 또 여자는 절대 남자의 후광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자그마치 편집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게다가 젊고 잘생겼으며 돈까지 많은 남자에게 무언가 결핍되거나 병적인 면이 있어서 여자가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도리어 남자에게 휘말려 SM의 세계에 푹 빠진다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이런 영화에 분노해야 합니다. 나의 아저씨 같은 드라마에만 거품 물고 달려들 게 아니라 이따위 영화와 드라마도 없애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남성과 여성의 해묵은 스테레오타입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재벌 아닌 남자와 캔디 아닌 여자는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심지어 그걸로도 부족해 이젠 SM까지 통달해야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는 걸 보면 신기하긴 합니다. 전편들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지만 벌써 3억 불에 가까워졌으니 앞으로도 비슷한 영화만 있다면 할리우드가 침을 삼키고도 남겠네요. 하지만 아마 저하고 같으신 분들이 많으신 덕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X 같은지 궁금해서 보신 거죠? 순전히 재미로 보셨다고 해도 공감은 못하지만 이해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관대한 놈이니까요.